전 세계 지금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화폐 가치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. 뭐 돈을 워낙 푸니까. 근데 한국 증시가 더 달리는 이유는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. AI의 진짜 수혜 국가 도대체 어디냐. 결국 저는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AI가 잡아먹느냐, AI를 만들어주느냐, 이 싸움에서 한국은 승자가 되고 있다. 지금 코스피가 거의 역대 최고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원인이 무엇인지. 일단 사실 저는 항상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그동안 계속 올라왔던 배경은 이제 첫 번째가 뭐 정부 정책이죠. 그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보면 국내 주식만 해라. 저는 자꾸 그렇게 들려요. 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 없애야죠. 공정하게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. 코스피 5천을 얘기했는데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또 높여줬던 것 같고, 또 국내 주식에는 혜택을 주고, 사실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통과됐는데 주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니까 그것도 혜택이라면 혜택이 되겠죠. 예금에는 혜택이 없거든요. 또 최근에는 코스닥 3000 얘기를 꺼냈잖아요. 그 얘기가 나오고 또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이제 그 코스닥 ETF를 또 많이들 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그 작년에는 좀 긴가민가 했던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코스피 5천이나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는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LS증권 그 디지털 영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라고 합니다. 두 번째는 뭐 이건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죠. 전 세계 지금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화폐 가치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. 뭐 돈을 워낙 푸니까.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민당이 또 압승을 한 것처럼 이 사나이 노믹스라고도 하지만 거기도 기본적으로는 돈 푸는 거거든요.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, 高市内閣は長年続いてきた過度な緊縮志向、未来への投資不足の流れを断ち切ります。 미국도 똑같죠. 트럼프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돈 풀어서 미국 경제 좀 살려보자, 이런 좀 트렌드고,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국채 발행 좀 많이 해가지고 돈 풀어서 경기 부양 좀 하자. 예,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이 반대 실물 자산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금도 그렇게 올랐던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만 공통사항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 다 해당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어쨌든 또 맞물렸고, 하지만 이제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. 결국 이제 AI의 진짜 수혜 국가 도대체 어디냐. 결국 저는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. 요즘에 AI가 좋아서 한국이 올라가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. 왜냐하면 반도체가 수혜를 받으니까. HBM은 고부가 가치로 돈을 벌고요. 그 범용 디램은 생산량이 주니까 공급량이 주니까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고요. 그래서 이중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. 뭐 삼성자이닉스가 역대급 이익을 지금 내주고 있고,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입니다.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작년만 해도 이제 60조, 그리고 많아야 한 7, 80조 얘기했다가 올해 1월 들어와서 지금 얼마 나오냐면요, 150조가 넘고 있어요. 영업이익 전망치가. 뭐 근데 그 점은 다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. 어차피 AI 사이클에서 반도체 많이 필요하니까 뭐 삼성자이닉스 수혜 받겠지. 근데 이제 더 올라가는 배경은, 이건 또 약간 상대평가할 수 있는데 주식은 늘 상대평가거든요. 요즘에 미국도 완전히 주식시장이 양극화되기 시작한 게,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엔트로피라는 회사가 그 이제 클로드 코옥이라는 코딩 프로그램을 내놨는데, 그게 이제 톰슨 로이트라는 회사가 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 있죠. 데이터 분석에서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 있고 뭐 이런 걸 검토해 주는데, 그걸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거죠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스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,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월 구독료 받아서 되게 돈을 많이 벌고, 이 PER 밸류가 되게 높은 게 독점이에요. 사실은 그 시장을 장악했어요. 누가 들어올 수도 없고, 기업과 이렇게 잘 거래가 되면 이 기업이 다른 소프트웨어로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. 이미 데이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. 근데 클로드 코옥을 그냥 깔아가지고 그런 뭐 세무회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자기 회사의 서버에 그냥 넣어버린다. 그러면은 굳이 이제 그걸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갑자기 그 공포가 발생한 거죠.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갑자기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.
근데 거기서 또 되게 좀 재밌는 현상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굴뚝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. 굴뚝주는 뭐냐면은 그 100년 된 기업들 있잖아요. 대표적인 게 저 미국의 캐터필러, 굴삭기 만드는 회사 있죠. 이 회사가 연일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. 되게 아이러니하죠. 왜냐하면 이 회사가 물론 굴삭기도 만들지만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. AI 데이터 센터에 그 비상 발전기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전력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. 그 비상 발전기라는 이제 그 뭐 거기 들어가는 엔진도 있고 완제품도 있는데 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. 근데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사실은 AI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AI를 만들어주는 기업인 거죠. AI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만드는 뭐 비상 발전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굴삭기가 또 필요하고 근데 일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는 모든 걸 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. 거를 재활용하면 이게 안 돼요. 안 돼요. 그냥 완전 재설계를 다 해야 돼요.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. 거기 들어간 서버부터 그다음에 냉각 시스템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사 현장이 생겨버린 거죠. 근데 이거 다 굴뚝 산업이잖아요. 거기 굴이 필요하죠. 전선도 넣어줘야죠. 송전망 연결도 해줘야죠. 변압기 필요하죠. 뭐 메모리 반도체 말할 것도 없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보통 AI 생각하면 뭐 소프트웨어만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진짜 막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소프트웨어는 AI가 잡아먹는 산업이고 이런 회사들은 이런 회사가 있어야 AI를 할 수가 있네?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재평가를 받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몰락하고 여기가 재평가 받으면 더 올라갑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그 상장 기업들이 제조업이고 미국은 반대죠.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많아요. 미국 증시가 부진한 게 좀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히려 AI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더 달리는 이유는 요런 이제 미국에서 나온 그런 두 가지 변수가 한국에 오히려 수혜가 되면서 재평가를 더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. 그래서 큰 틀에서 세 개 말씀드렸지만 최근 강세는 이제 그 AI가 잡아먹느냐 AI를 만들어주느냐 요 싸움에서 한국은 승자가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요거는 이제 탈세계화랑도 연결되지만 옛날 같으면 중국 걸 썼겠죠. 근데 AI는 안 보거든요. 거기에 중국산을 쓸 수는 없어요. 이건 트럼프의 정책이기도 하고 제조업 국가 중에 준비가 제대로 된 국가는 사실 몇 개 없잖아요. 전 세계 딱 찾아봐도 동맹국 중에 그나마 지금 제조업 제대로 하는 국가가 한국이나 일본 정도건데 사실 일본도 지난 몇 년간은 좀 경쟁력이 많이 훼손됐어요. 근데 한국은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제조업을 계속 살려놨죠. 육성하고 뭐 옛날에 SK하이닉스도 사실 망할 뻔한 회사를 정부가 어쨌든 이제 산업은행 중심으로 뭐 여러 번 돈으로 살린 거예요. 사실은 세금으로. 그걸 포기 안 하고 제조업을 끝까지 유지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10년, 20년 만에 지금 AI 시대에 되게 역설적으로 좀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스토리텔링을 보고 투자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나요? 맞아요. 그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이 이게 같이 이익과 결합되면 파괴력이 엄청나거든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한 20, 30배 올랐잖아요. 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GPU가 필요한 건 다 알았잖아요. 이익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리고 젠슨항 CEO가 그 세일즈를 되게 잘하는 분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주들한테 환상을 되게 많이 줍니다. 근데 그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환상을 되게 심어줘요. 그러면 어차피 주식시장 기대값이에요. 지금 1조 벌어도 내년에 5천억 번다 그러면 주가는 박살납니다. 지금 마이너스 5천억 적자여도요. 내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본전까지는 간다. 그럼 주가는 급등해 버려요. 그러니까 앞으로가 좋아야 돼요, 무조건. 그래서 지금 좋은 거보다 앞으로 더 좋은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방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안전지대네. 돈이 일로 몰려버린 거예요. 그리고 여전히 지금 실적 추정치 보면 아직도 싼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싼 기업이 있나? 여기에 또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. 예, 거기다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만 잘하는 국가 아니잖아요. 배도 잘 만들죠. 무기 잘 만들죠. 그냥 전통적으로 굴뚝 산업의 최강자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미국에서도 굴뚝주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굴뚝 잘하는 국가 한국 있네. 이런 부분까지 이제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스토리텔링이 같이 어우러지면 주가가 이제 파괴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.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
지금의 코스피에서 이사님은 한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? 코스피가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차트라 그러죠. 보통 차트를 보면 되게 무서워요. 막 왜냐면 작년 이맘때가 코스피가 2,500 정도 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2배 이상 올랐잖아요. 그럼 누가 봐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뭐 과열 아니야? 약간 무섭죠. 네, 무섭죠. 아무리 뭐 이게 계속 간다고 해도.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주가라는 거는 많이 올랐다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. 이 변수가 반대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무너져요.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정부가 이제는 너무 시장 과열됐다. 우리 좀 주식 조금 천천히 하자. 막 이런 시그널 주죠. 뭐 예를 들면 신용 대출 좀 막고 그런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. 너무 과열되면. 그러면 그걸 빌미로 빼버립니다. 빠지게 되고. 근데 그럴 일은 지금은 없지만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좀 돈 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긴축하겠다. 금리 올리겠다.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물가가 튀면 금리 올릴 거예요. 이제 그러면은 이건 뭐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미국이 금리 올리면 이건 일단 타격을 받아요. 그 세 번째 AI 수혜주로 한국인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소프트웨어 세상이 또 온 거예요. 그러면 또 빠지는 거고.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으면 빠지는 거지. 그게 아니면 많이 올랐다고 빠지는 않아요. 근데 더 좋은 뭔가가 없으면 그냥 이제 오르고 옆으로 가요, 주가가. 근데 최근에 어쨌든 5천 넘고 좀 버벅댔거든요, 며칠.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더 올라간 건 방금 말씀드린 재평가 받은 거죠. 그게 한 번 더 나오니까 또 랠리가 또 나오는 거고. 그래서 지금 이제 위가 한 번 더 열리기 시작한 건데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. 근데 우리가 이제 고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 이제 주식시장 평가할 때 PER이라는 지표 아마 많이들 공부해 보셨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시가총액 100조인데 1조 번다. 그럼 100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테슬라는 예를 들면 지금 PER이 200배고 현대차가 한 11배 돼요. 같은 자동차인데도.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면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결정합니다. 근데 PER을 한마디로 사람들이 주식을 선호하면 올라가요. 이 주식 너무 사고 싶다 그러면 PER이 막 올라가고요.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. 저 주식은 몇 년 후에 망할 것 같고 매력이 없고 이러면은 이 주식을 안 삽니다. 그래서 PER이 낮아요. 근데 우리 한국은 뭐 지난 몇 년간은 뭐 아시잖아요. 국장 탈출은 지능순 해가지고 뭐 정말 뭐 아예 하려고 안 하시고 대부분 미국 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PER이 보통 23배 받고요. 한국이 평균 10배 받아요. 이제 위기 때 한 8배 받고 많이 오르면 12배인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수 2배 올랐으니까 PER도 그럼 당연히 많이 올랐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PER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아직 10배도 안 됩니다. 10배가 안 돼요. 왜냐하면 그 PER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익이라 그랬잖아요. 이익이 많이 증가하면 밑에 분모가 들어가니까 PER을 떨어뜨려 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작년에 삼성전자가 70조 정도로 올해 벌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기본이 150조. 많게는 200조도 나와요. 그럼 그거를 분모가 70조가 아니라 200조를 넣어버리시면 PER이 깎여버립니다. 그러니까 낮아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아직 10배도 안 되는 거고. 그러면 PER이 10배도 안 되면 이게 우리나라 30년 평균 PER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수 5,500인데 싼 거예요. 이익 때문에. 아직 PER이 올라가지도 않았다. 제대로 이익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거지. 그래서 보통 주가는 이익 때문에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좀 환호를 하면서 주식 어쨌든 해야 된다 막 이런 좀 포모 현상 나오면서 그 뒤에는 PER이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막 급등하는. 근데 지금은 순전히 이익만 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저도 뭐 부담은 되죠. 이렇게 올랐으니까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가 비싼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더 위가 열린다고 보고 있고 저도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번 고점은 6천 이상은 한번 가고 나서 그때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가 오르고 이게 불과 한 1년 텀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. 네. 수익을 본 사람도 있지만 한 절반의 사람들은 내가 이걸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. 뭐 경험이 있고 내가 뭐 최근에 좀 뭐 삼성전자 많이 수익 나서 나 1, 2천 좀 현금을 했다. 뭐 그런 분들이라면 알아서 하셔도 돼요. 사실 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 조언해 드릴 건 없고. 근데 고민은 그거죠.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. 이번에 이제 설날 때 좀 세뱃돈 받으신 분들. 그렇죠. 그런 분들이 돈이 좀 생겼거든요. 아니면 이제 작년부터 주식시장 좋아지는 건 아는데 머뭇머뭇 게다가 못 사신 분들.
사고는 싶은데 내가 이제 뭔가를 못 해가지고 무섭기도 하고. 근데 그냥 머뭇거리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. 제일 좋은 건 그냥 ETF를 투자하시는 거예요. 일반 이제 뭐 개인 투자분들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뭐 현대차에 대한 디테일한 거라든가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 뭐 좋고 이런 스토리까지 알긴 좀 쉽지 않거든요. 그거를 내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차피 삼성이 시대다, 뭐 현대차 시대다 이렇게 사서 수익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 난 거는 나중에 다 토해내요. 본인이 모르고 산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일단 준비가 안 된 상태면 그 지수형 ETF 있잖아요. 뭐 지수 추종하는 거. 그 ETF를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 갖고 있다. 일단 200만 원씩 한 5달 정도를 분할로 넣어보세요. 예를 들면 코스피 ETF 뭐 아니면 미국의 S&P 500도 괜찮아요. 그냥 날짜를 정하세요. 타이밍 잡기 또 너무 어려워요. 뭐 나는 급 나갈 때만 사야지. 근데 그거 운 좋으면 하겠지만 그것도 놓치는 경우도 많으니까. 그래서 뭐 나는 매달 15일마다 200만 원에다 내 월급 일부 넣어서 그냥 사겠다. 한 5달에서 한 6달 정도를 그렇게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. 그러고 나서 천천히 그 후에 ETF에서 이제 조금씩 개별 기업으로 나가시면 돼요.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 먹거리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. 그 산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산업부터 공부하시는 거예요. AI 하잖아요. 근데 AI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아먹히는 산업은 안 되고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산업을 공부하셔서 하나를 파시면 되게 좋아요. 그렇게 해서 이 업종을 하나씩 이렇게 좀 깊게 분석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기업도 보이거든요. 아, 어떤 기업들이 괜찮고. 투자는 하셔야 되니까 지금 뭐 예금만 할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. 그래서 ETF부터 먼저 하시면서 경험을 좀 쌓아 나가자.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.